네, 한 주 잘 보내셨고,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한번 다시 복귀 한번 해보고, 이번 주 또 이제 좋은 하루를, 한 주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인도가 짱이었어요. 다우도 많이 오르고, S&P 많이 오르고, 12%. 모든 시장이 다 올랐고, 사실상 마이너스 했던 시장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이고요. 한국 시장 1725입니다. 죄송합니다. 1725에서 1860. 그래서 1900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1900 거의 다 왔어요. 진짜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가 가버리는 건지.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불안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불황이 전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지금은 잘 체감이 안 된다는 거. 체감이 안 되니까 불안하다. 체감이 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이렇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정말 체감이 그렇게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도리어 시장만 보면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인데, 과연 그런 불황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하락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비용 절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익들을 많이들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또 옛날에 이제 그 IMF 때 우리가 좀 경험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현금도 굉장히 많이 또 잘 보유하고, 특히 또 정부들이 나서서 현금을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돈을 그야말로 무한정으로 이렇게 이제 빌려주려는 그러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채 정도 사주는 데잖아요. 그래서 국채인데 지금 기업들 것까지 이제 직접 사주려고 하다 보니, 그것도 이제 하이힐드 같이 이제 위험한 것까지 이제 산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고, 회사가 최소한 망하진 않겠구나. 회사들이 이제 망해 나가거나 뭐 이렇게 IMF나 뭐 금융위기처럼 그런 상황은 오지 않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불황에 대한 체감이 아직 우리가 딱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프라이싱일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새 상황을 보면 다시 만약에 이게 이제 폭락이 되더라도 1800 깨지고 1700 오면 이제 개미들이 쭉 달려붙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쭉 올려놓지 않을까. 기회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묵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글로벌 증시에서 지난주 이제 어떤 것들이 이슈였는지는 좀 한 번씩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원유의 10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에 합의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도 WTI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WTI께서 마이너스 10%를 빠졌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11% 해서 그 ETF인가 원유 ETF 이런 거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 주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보시면 합의를 하면 빠진다는 거는 합의에 대한 기대로 올렸다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 파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에 올라가는데 기대가 잘못됐으면 이제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역시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번다. 지난주에 저도 이제 WTI가 이제 진짜 이렇게 계속 19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될까? 10불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과감하게 이제 ETF를 샀다면 지금쯤 이제 돈 좀 벌었겠죠. 근데 이 새가슴들은 그런 게 안 됩니다. 10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시 때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1500 무너지고 이제 그때 이제 사실상 평생 우리 생애에 1500 무너진 거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죠. 1300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못 사고 있다가 이렇게 1800 올 때까지 넉넉히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분명히 내가 뭐 이거는 뭐 내가 확실하다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특히 그렇게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회사를 분석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얘네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야. 정말 이 정도는 아니야. 얘네들은 정말 부채 비율 보면 절대 망할 회사는 아니야. 이렇게 현금이 많은 회사가 또 이익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는 회사가 뭐 이 정도 좀 했다고 해서 좀 빠진다고 해도 언젠간 다시 회복하니까 회사 자체가 어려워져도 다시 또 바운스백 할 것이 분명해 라고 뭐 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조금 버티면 뭐 진짜 뭐 막말로 10년 버티면 뭐 되겠지 뭐 이런 진짜 각오로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보다는 그 회사를 기업과 그 사업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이게 그 심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는 감산이 합의가 됐고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는 이게 수요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체감이 안 되는 이 경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지금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뭐 실업이 뭐 보시면 6만 61만 건으로 지난 3주간 누적치 1600만 건을 기록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잖아요. 하여튼 이게 나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과거의 이제 숫자들을 딱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알겠죠? 몇백만 건씩 이렇게 신규 실업 주당이 청구권이 이렇게 확 생긴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뉴스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힐드 이런 것을 사줘가지고 진짜 정부가 직접 그러니까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내는 나라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 그 회사의 채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회사다 싶은데 그런 회사까지 이 채권을 사준다. 이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이죠. 그리고 파월이 우리는 회복금리까지 지불할 때까지 사겠다. 망하는 기업은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살짝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뭐 미국 내 사망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낮은 6만 명을 기록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10,000명 좀 넘어가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는데 미국은 뭐 6만 명. 네, 좋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우리보다 6배가 많은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는 사망자 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만 명이라는 게 이제 사망자라면 저희는 걸린 숫자가 10,000명이니까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우리는 사망자 수가 뭐 갑자기 기억은 안 나지만 1,000명은 안 되니까 어쨌든 국내 증시가 뭐 그렇고 뭐 중요한 거는 뭐 어쩌고 해서 동학개미 운동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 바이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개인이 사서 올랐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커스피 200 선물 극단전 저평가 해소에 근거한 PR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렵게 이런 건 자기들끼리 보려고 쓰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국제 원유 시장 감산 공조 부활 가능성. 뭐 아까 감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반작용 글로벌 종약수. 혹시 이거 어렵게 썼을까? 이 말을 이렇게 꼭 어렵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음 주는 뭐냐? 다음 주는 이제 실적이다. 1분기 실적도 쭉쭉 나오고 있는데, 나올 것인데, 지난주 삼성전자하고 뭐 LG전자 이제 나오면서 쭉 나오겠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겠죠. 네. 거기서는 이제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나올 거고, 생각보다 나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1분기는 사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월부터 이런 이 난리가 난 거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자, $1 기준 시장, FX 시장을 보면, 미 연방, 페더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페더럴 비류, 그죠? 연방준비위원회, FRB.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동급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위험 전후 심리가 회복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한 걸 사주니까 이제 일반 투자가들도 위험한 걸 같이 사준다 이거죠. 그죠? 이게 얘네들이 망하진 않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뭐 금리 높은 거 사야지. 하는 거야. 12일 $1 환율이 1,008원. 그러니까 1,300 무너지고 얼마 있다가 1,200까지 금방 훅 내려왔어요. 그죠? 네, 이 시장도 뭐 금방 내려왔네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환율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뭐 IMF 때 뭐 이런 거, 금융위기 때 뭐 이럴 때 막 쭉쭉 올라갔잖아요. 1,300, 1,400 쭉쭉 올라갔는데, 워낙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낮다 보니까 40%대잖아요, 우리가. 40%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낮으면 신용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신용이 좋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채권이 믿을만 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채권을 팔기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채권을 팔고 나가는데, 주식은 이제 뭐 어쨌든 또 샀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의 자산 크기에는 채권과 이제 주식은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은 팔고 나가니까 조금 이제 1,200, 1,300까지 쭉 올라가는데, 이게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 이렇게 이제 잘 유지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신용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는 IMF 때 우리 금 팔아서 갚겠다라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남의 빚은 갚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빚은 갚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그런 어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없고 시장이 사는 겁니다. 돈이란 게 결국은 이제 신뢰가 가고 신용이 있는 대로 돈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WTI가 마이너스 10, $1는 사실 조금 빠져서 많이 안 빠졌지만 하여튼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고, 삼성전자가 4% 정도 올랐고 지난주는 안 올랐고요. 애플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보니까요, 그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사서 이제 올라오다가, 아예 이제 좀 더 딴 거 오자 그래갖고 반도체에서 딴 데로 갔다가, 딴 데 가서 이제 1,700, 1,800 올라오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진짜 안 오른 것들도 뭐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아직도 이제 뭐 2000년 선에서 제가 기억하는 2200 정도, 2300까지는 좀 그렇고, 2200 정도에서 쭉쭉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좀 갈 길이 있는데, 어느 정도 왔다고, 2000까지 오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우량주는 거의 다 올라왔고, 나머지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애플이 9.4%.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뭐 실적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있긴 해야 되겠죠. 왜냐면 실무 경제가 망가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체감으로 아직 안 오고 있다는 거. 아까도 뭐 지금 한 1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체감으로 오기 시작할 때도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제 선행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뭐 2월 2분기 실적은 분명히 다들 안 좋고 뻔한데, 그때 가서 또 한번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기대를 이미 안 하고 있으니, 사실상 기대보다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모른다. 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른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가 쪽에 보면요. 유가 쪽에 보면, 에너지, 화학 쪽에 보면, 산유국들이 이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왔나 봐요. 그래서, 낮은 유가하에서 높은 변동성을 창출하고 있다. 이 말이 많아서, 산유국들이 아주 그냥 말이 많아가지고, 변동성을 아주 그냥 창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게 아마 하나증권이었던 것 같은데, 60달러 배럴당 60달러까지 회복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10불에서 30불 사이에서 아주 왔다 갔다 높은 변동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왜 혼자 올랐냐? 중국의 에너지 화학주들은 왜 올랐냐? 로이터에 이제 따르면 중국 정유사들이 정제 처리량을 10% 정도 늘리는데, 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겠죠. 중국의 석유 제품 소매 가격 결정 기준이 때문이다. 소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가는 하락을 했어도 이 유가에 관련된 업체들은 여전히 40불에 팔다는 거죠. 나라에서 개입을 해서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공산국가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유국보다 중국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 이제 오펙이나 이제 뭐 이런 아주 언론 플레이들 뭐 장난 아니고 이런 애들 것 너무 많이 듣지 말고 막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demand, 그러니까 수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미국의 사우디 러시아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정례 하고 서 사우디에서 러시아 간에 뭐 차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좀 안 적혀 제가 좀 안 적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애플이 공급업체들로부터 주문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안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EQ에는 시장이 아주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EQ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회사든지 그죠? 3Q부터 다시 이제 조금 회복할지 몰라도. 네. 갤럭시 폴더가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PQ9 Q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778 좀 싸졌나요? 싸지면 좀 팔린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시장이 이런 만큼 좀 싸게 좀 팔아줬으면 좋겠네요. 로봇 있고 자동차 뭐 있고요. 산업을 좀 기타 산업들 중요한 것들이 뭐 있나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사실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치료제잖아요. 치료제.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방약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올 거고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릴 거고 하여튼 치료제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제품들이 꽤 있다.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동정적 사용, compassionate use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정식 승인 받지는 않은 약이지만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칼레트라, 이게 이제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죠.
클로럴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투입을 해본 결과 상당히 효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봐라. 어느 정도 이제 쓰게 해주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클로르킨, 하이드록스 클로르킨 이런 것들도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뭐 있고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잠시만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도 할 때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하여튼 시장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